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대한민국에 현재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무역 적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오일 비즈니스에 대해서 국제금융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오일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하는 이런 업종인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제품이 있어서 지금 거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있어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 6개월째 계속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480억 불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이제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강조 드렸지만은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 때는 실제로 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저도 30대 초에 레더 가멘트 무역을 해봤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무역의 기능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재화를 쌓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벌써 무역 적자가 지금 연말까지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480억 불 정도 무역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거의 500억 불이 도달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그런 용어로 퍼펙트 스톰이라 그럽니다. 완벽한 폭풍 속으로 한국 경제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불을 들여 가지고 한국 경제를 바로 회생시킬 수 있는 것을 500만 불, 1000만 불을 들여도 회생을 시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터리 같은 걸 쓰더라도 배터리가 조금 깔딱 그 양이 있을 때 충전을 시키면 좀 빨리 100%로 리차지가 안 됩니까? 그렇지만은 완전히 소진되고 나면은 그 소진된 부분을 다시 또 충전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해봐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의 체력도 그렇잖아요. 한번 다운이라 그럽니까? 몸이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다운되고 나면은 이 소진이 된 거죠. 자기의 모든 그 힘들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에 그 상당히 그 시간도 걸리고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경제가 480억 불이라는 무역 적자의 그 선을 500억 불을 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무역 금융을 빨리 넣어줘야 돼요. 지금 뭐 유가증권도 대한민국 정부 한 4,100억 불 갖고 있고, 그다음에 SDR, 스페이스 드래곤 라이즈, IMF가 참 이러한 위기 시에 쓰라고 통화성 인출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54억 불 정도 빨리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뭐가 더 있습니까? IMF의 예치금 있는 것이 지금 한 45불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올 연말까지 500억 불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무역회사들이 계속 이 환율 때문에 적자에서 허덕이지 못하도록 허덕이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갖고 지금 뭐 싸움하고 안 그럽니까? 뭐 자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생각도 있겠지만은 뜻이 있는 국민들이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야 구성을 저렇게 나와가지고 정부도 맥을 못 추고 또
가진 힘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국회의 그 여야 간의 지금 아주 정정 구도가 이거 유례 없는 지금 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보시면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잡고 있는 무역 문제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 안 돼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빨리 어떤 그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내놓는 것은 뭐냐? 결국 유가증권 갖고 있는 4,100억 불 하고, 그 다음에 SDR에 154억 불 하고, 또 IMF 포지션에 있는 돈 45억 불 하고 이걸 내가지고 빨리 무역회사들이 환율 때문에 적자에 허드지 않고 퍼펙트 스톰에 들어가지 않도록 빨리 정부가 이제 서둘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움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제금융에서 실제로 이 국제금융이 이제 보면은 무역관계에 많은 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가 뭐 PPP라든지 고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역에서도 국제금융의 그 룰이 많이 적용되거든요. 아시아나인지 대한항공인지 그런 제가 어느 항공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그 뉴스에서 흘러나온 걸 수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비행기를 거의 매입할 때 보면 이제 월 얼마 주는 거라든지 연 얼마 주는 할부를 이제 가져오잖아요. 보잉 707이나 뭐 이런 비행기들을 가져오는데 이 고환율로 가게 되니까 매달 납부해야 돈들이 이제 하나로는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항공사의 재무팀하고 재무 담당자겠죠. 이 사람이 답변을 하는데 이러한 환율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은 파생 상품도 하고 또 어떠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국제금융에 이러한 그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요리해 나가면은 아무리 환율이 움직여 나가더라도 그 환율의 고금리의 파도를 타고 이익을 내면서 이 방어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공사의 재무팀에서 하는 말이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파생상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파생상품은 거대한 자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게 막 쓸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파생상품으로 이러한 환율 방어를 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고, 이제 뭐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수익 프로그램을 해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환율 방어를 해나갑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항공회사는 그래도 재무팀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이게 민간 항공사도 그렇게 자기들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부가 이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살림의 아주 핵심 사항인 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제품하고 철강 제품에 대해 가지고 480억 불이나 지금 연말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자를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막 국회는 국회대로 막 정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경제 관료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이 무역 금융만큼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무역 회사들의 적자를 커버해주고 연말까지만 견디면 됩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날 수 있는 조짐도 보여요.
그 나토에 만일 우크라이나가 빨리 가입이 되어버리면 이 전쟁은 끝나게 되고, 물론 우리 한반도로 둘러싼 타이완을 둘러싼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좀 아시아의 위기는 있겠지만 또 그건 또 그때 해결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무역 금융을 빨리 이 정부가 빨리 나서가지고 퍼펙트 스톰에 대한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하고 지금 우리 이제 석유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러시아 석유가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분들 중에서 그 석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리셀러들이, 리셀러가 뭐냐, 리파이너리, 그리고 정유회사 앞에 있는 하나의 밴드 컴퍼니죠. 이 리셀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 석유는 러시아인데 우리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중국에서 다큐멘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오리진 아닙니까? 원산지 증명서, 오리진 서티피케이트 중요하거든요. 어디 제품이냐. 이 석유는, 예를 들어 정제품은 러시아의 정제품이에요. 러시아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큐멘터를 난 러시아 다큐멘터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넣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한국의 이 석유 컴퍼니를 접근을 해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러시아 석유도 지금은 러시아 국적의 선박만 쓰지 아니하면은 블라디보스톡이나 나우도카에서 얼마든지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절대 오리진이 러시아인데 다큐멘터를 카자흐스탄이다, 딴 데로 바꿔가지고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바꾸어서 들어오자고 제안하는 리셀러가 있으면은 아니다, 거절을 하셔야 돼요. 우선 편한 마음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큰 후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 골드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선 편한 대로 서류 받아가지고 골드 관계를 바이앤셀 하고 난 뒤면은 몇 년이 지나가 자기가 모를 때 엄청난 세금이 나와요. 또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원재 사업은 정상적인 루트로 하셔야 되니까 와가지고 톡톡톡 두드리면서 물론 그거는 또 예를 들어가지고 EN50 10ppm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80불에 산다고 할 때 한 400불 정도 준다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오리진이 러시아인데 다큐멘터를 인도네시아로 꾸며준다 해가지고 그래 받아가지고는 큰 낭패를 당하니까 여러분들 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가짜 그 SVG 서류 받아 고생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 회사가 탱커, 그러니까 이제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탱커 시설을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기름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 그런 말 들으면 웃어버려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만 톤짜리 5만 메트릭 톤 정도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탱크 한 두세 개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돈 하나 없어도 나이지리아의 NNPC의 그 보니라이드 크루를 그냥 갖다 부어놓고는 중국에도 팔 수 있고 소매로 다 팔 수도 있어요. 탱크 사업하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현혹되면 안 된다. 또 이번에 보면은 P자 단어가 붙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했다는 회사인데, 자기들 컴퍼니 체결에다가요 엄청난 금액을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교환한다고 이게 융통으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그것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void, void, 또 null, null이란 조그만 도장을
보일 때마다 찍어놓고 이렇게 융통수표를 막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컴퍼니 체크이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체크의 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정수표 단속법, 부담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은 뭐 저런 미국 같은 데는 바운드가 되고 나중에 레포트 하나 내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표에다가 NULL, 보이드 딱 찍어놓고 왜 그러느냐? 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교포들이, 미국 교포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수표에다가 취소, 누울은 없는 거거든요. 취소, 무효, 캔슬됐다는 이야기예요. 누엔 보이드면 누울자리가 있고 보이드 들어가면은 CGN, DCT도 이거 캔슬이고 캔슬했는 수표인데 저 사람이 들고 와 자기가 마음대로 두고 다니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그걸 갖고 어디 가서 융통해렸던 사람은 그 사람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뭐 탱크 시설을 하면은 오일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 여러분이 탱크 시설 할 수 있으면은 참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너가 돼 가지고 오일도 그냥 가져올 수가 있어요. 탱크를 갖고 있는 어떤 서티피케이트만 쫙 하면은 그러면은 보내줄 리파이너리에서 이제 좌표를 딱 보면 울산 어느 좌표에 당신의 탱크가 있구나. 그러면 LC 없어도 기름을 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고 그 다음에 누렌 보이드를 융통 컴퍼니 체크에다 다 쪼매하게 찍어놓고는 그걸 융통시키려고 해요.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여하튼 미국 회사의 체크다, 융통하겠다 그러면 아예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주의하시고, 여하튼 이 국제금융 세계는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한 발짝 조심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또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